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앞에서는 우리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1번부터 5번까지는 그 영어 표현에다가 밑줄 긋고 이게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었고 저번에는 요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주장하는 거를 봅니다. 근데 제목이랑 주장하고 요지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결국 한 줄로 얘기하면 뭔 소리야?를 멋있게 달아놓은 게 제목이고 그냥 간단하게 유행어로 요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가 되면은 주장이 된다는 거 결국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뭐 대의 파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대의라는 거는 우리가 한자는 뭐이다? 클 때밖에 없죠. 그리고 큰 대하고 의는 뜻 의자이고 그래서 짜잘짜잘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큰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뭐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대의 파악이고 그게 주장 제목 요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주장 나왔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앞으로 뭐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지. 뭐 하자. 근데 그냥 하자라고 하면은 들을까 사람들이 안 듣죠. 왜냐하면은 뭐뭐이기 때문에 근거 될 것이고 뭐 근거 투 뭐 될 것이고 아니면 이런 케이스가 아니려면은 뭐 예시나 실험이나 뭐 인용 책에서 막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꼽을 걸 그러니까 이렇게 꼽게 하지 말자 말 이쁘게 하자 이런 거 아니면 실험 말을 똑같은 사람이 다른 그룹한테 말을 이쁘게 했을 때 말을 꼽게 했을 때 부탁을 들어주는 빈도가 다르더라 실험 그리고 인용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을 받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자 아니면 여기서는 뭐 근거를 든다면 말 이쁘게 하면 뭐 사람의 목에 뭐 활성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겁나 어려운 얘기를 하겠죠. 결국 기분 좋아진다는 얘기. 그래서 그걸 한데 어쨌든 잘 봅시다. 주장은 자 now 이제 I am not 나는 아니에요. In any way suggesting that you dear mom. 근데 여기 지금 콤마로 설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친애하는 어머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께 여기서 얘는 엄마들이야.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자, 나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 됐든 간에 제안하는 게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제안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하고 애니하고 같이 가고 있죠? 나는 절대로 그 어떤 방식으로 제안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follow my lead. 여기서 따라서 가다가 아니라 지시나 요구 같은 것을 따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친애하는 어머님들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지도를요, 아니면 제 지시를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유가 주어가 됐고 여기서는 동사 원은 1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you need to need to follow 요거 to follow가 첫 번째 그리고 to become 요게 두 번째 그래서 need to에 얽힌 게 요게 첫 번째 need to에 얽힌 게 become 요게 두 번째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니다.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다. 그래서 slightly 요거는 약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기를 제 말 무조건 따르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addicted라고 하는 거는 addict 동사 원형을 쓰면은 중독시키다, 중독되게 하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독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무엇에? to photography니까 사진을 찍는 것에 중독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to 무엇에 중독되는 건가? 사진이랑 아니면은 보존하는 거, preserve. 그래서 요거는 보존하다라는 뜻인데 보존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크게 세 개가 나와요. conserve, preserve, 그 다음에 그냥 reserve.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세 개는 다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preserve라고 요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세 개가 다 달라. 전부 보존하는데 세 개가 다 달라. 컨저브에서 요 코는 얘는 여기에서는 컨슘 요거를 생각을 하세요. 컨슘이 무슨 뜻이었어? 소비하다. 그러니까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쓰는데 보존한다고? 요건 뭔 소리냐면은 아껴 쓴다는 뜻입니다. 아껴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자원 같은 것도 지금 우리 뭐 석유가 고갈된다, 뭐 물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석유를 안 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물도 안 쓰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물 보존하자, 석유 자원 보존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컨저브예요. 쓰긴 쓰는데 아껴서 쓰자 그 얘기고요. 프리저브하고 리저브는 묶어서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프리저브에서 리저브만 떼갖고 온 게 요거지. 그러면은 보면은 단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프리저브에서 리저브만 떼갖고 이렇게 나왔잖아. 프리저브가 100%고 리저브는 거기서 떼는 걸로 이미지를 만들면 돼요. 프리저브는 100%예요. 이거 자체는 100%예요. 얘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존. 그러면 리저브는 여기서 100%에서 요만큼을 떼가지고 가지고 왔잖아. 리저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따로 떼어내서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원인데 따로 떼어내서 보존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저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100% 보존하는 건데 스크랩북에다가 앨범에다가 당신의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 중독이 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 가는 데마다 브이로그 찍고 가는 데마다 사진 막 찍고 사진 찍느라 놀지도 못하고 뭐 즐기지도 못하고 어디서 사진 찍었네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사진 찍었네 그리고 한 입 먹은 거 찍고 원래 있었던 거 찍고 주인 먹은 거 찍고 막 그렇게 되면 그거는 프리저브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보존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치만 Are you strongest suggesting? 저는 지금 아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안하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뭘 제안하고 있냐면 that you take a lot of pictures your children to document 어쩌고저쩌고 이런 있어. 너무 길다. Save those memories. 이 기억들을 세이브하고 저장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제안하고 있어. 근데 지금 사진 찍는 것에 중독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 보존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는 사진 많이 찍으라는 얘기는 맞아요. 사진을 많이 찍으라는 얘기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이의 사진을 많이 찍어서 도큐멘트 기록하다는 뜻이고요. 그들의 lives 이거는 인생이라는 뜻이고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억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나는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쓴이가 하는 말은 사진을 많이 찍으란 말이다. 맞나 틀리나? 맞아. 맞지? 사진 많이 찍으라는 거 맞아. 근데 가는 데마다 사진 어디서 사진 찍어야 돼. 막 이러면서 못하게 하고 그렇게 중독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사진을 많이 찍으라는 얘기는 맞아. 그 목적은 애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요거 기록을 하자. 그 얘기예요. 왜냐면 애들이 매일매일 변하고 있으니까.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보니까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와일드 카드라는 영화가 있어. 뭐냐면 경찰들 주인공이란 말이야. 경찰들 주인공인데 경찰들은 졸라 바빠. 맨날 범인 잡고 막 야근하고 잘못 근무하고 막 이렇게 바쁘잖아. 그래서 애가 집에 있는데 애를 보러 집에 있다는 거야. 맨날 속옷도 못 갈아입고 샤워 당연히 못하고 양말도 한 3, 4일에 한 번씩 갈아 신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마다 그냥 그 핑계로 집에 가서 입고 있는데 애가 이제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새벽에나 잠깐 속옷 가지고 집에 가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애는 자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후배한테 야 재수야 우리 애가 며칠 전에 입원했는데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누워있는 보통 사람들은 애가 입원했는데 입원해졌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애가 자는 거 보니까 야 재수야 며칠 전에 애가 입원했는데 입원해졌어 막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러면 형님 누가 애 키를 가로로 재요? 막 그러니까 나는 자는 것만 보잖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무튼 그들은 매일 변하고 있어요. 당신은 물론 당신은 너무너무 바빠. 뭐뭐 하느라. ing,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여기. 자, 당신은 노력하느라 바쁠 거야. 키어 많이 크게다. 인생을 꾸려나가느라 정말 바쁠 거야. 얘하고 뭐 하느라 바쁠 거야. 여기서 넷은 그래서라는 뜻이고요.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여기 so하고 that하고 있네요. 자, so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너무 형용사 해가지고 주어가 동사가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은 삶을 꾸려나가느라 너무 바빠서 당신은 아마 시간이 없을 수 있어. 알아차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You have probably had not have time. 현재 완료네요. 지금까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A가 변하고 매일매일 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시간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치만 내 말 믿어봐. 근데 뭐냐면은 You will treasure these pictures for lifetime. 일생 동안, lifetime 일생이죠? 일생 동안. 그 다음에 treasure가 보니까 will treasure. will 조동사잖아. treasure가 무슨 뜻이야? treasure 무슨 보정인가 이거나? treasure 하는 보물섬이죠. 자, 명사는 보물이야. 근데 보니까 will 조동사였어. 조동사 뒤에 왔어. 조동사 뒤에 원래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되네. 동사가 와야 돼. 그럼 이거 동사 원형이네. 동사네. treasure 보물 동사로 썼을 때 무슨 뜻일 것 같아? 자, 애들이 맨날 변해.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 일생 동안 애들이 변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을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야? 자, 지금 너 키가 몇이냐? 76. 근데 너도 76cm밖에 안 됐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176이 아니라. 그때 사진 찍어놓고 보시고 어머니가 또 저기 있어. 그때 76cm일 때 사진을 어머니가 지금 보시고 어떻겠어? 좋아하시겠죠. 지금 뭐 보면 그때 사진이나 지금 보면서 뭐라고 지금 너한테 아씨 어릴 때 기억하는데 징그러졌다. 얼마나 이상이지. 그 사진을 어떻게 보겠어요? 보물처럼 여기 있죠.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사진들을 소중히 여길 거야. 맨날 애들은 크니까. 한번 지나가면 그 사진을 못 찍으니까. 심지어 당신이 그럴 사진을, 시간을 갖지 못하더라도 올거나이즈는 정렬하는 거야, 계열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사진들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많이 찍어라. 몇명분이 사진을 많이 찍어라.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막 겁나 정렬 하지는 못해도 이거는 뭐 했을 때 사진을 하지 못해도 그래도 사진을 많이 찍어라. 레이블 이름표를 붙이세요. 파일 정리하세요. 그것들을 계열하세요. 뭐 consecutive order 연속적인 시간으로 동현이 1살 때, 동현이 2살 때,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해두라는 거예요. 애시드 프리, 요거는 산성할 때 그건데 이게 무엇이 없는 이런 뜻이야. 사진이 상하지 않을 만한 박스에다가 그 사진들을 잘 보존해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당신이 30년 이후 시간이 있을 때 당신은 룩백, 뒤를 돌아보나 회상하는 얘기입니다. 회상할 수 있을 거야. 떠올릴 수 있을 거야.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그 옛날에 많이 찍었던 그 사진들을 가지고 옛날에 그랬었지. 맞아. 귀여웠어. 이게 이러면서. 그리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뭘 즐기냐면은 그것들이 evoke, 불러일으킨다. 써있죠. 불러일으킨. 그 사진들을 봤을 때 맞아. 그때 정말 즐거웠는데 귀여웠는데 열심히 살았었어. 이런 식으로 그 사진들이 불러일으키는 아주 강렬한 감정과 기억들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뭘 통해서요? 애들 많이 찍어놓은 사진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주제가 뭐겠어?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은. 누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당신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존하세요? 이 정도면 훌륭한 주제가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하기를, 근데 지금 문장은 주장인데요? 제목하고 요제하고 주장은 다 뭐라고 했어? 주제 알았어. 그럼 주장 못 푸나?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일상사진의 기간별로 전개해두거나. 2번. 자녀의 성장 속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3번. 부모의 감정을 솔직하게 자녀에게 표현하라. 사진만 찍지 말고 현장을 실제로 보고 느끼라. 자녀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많이 남겨두어라. 몇 번이야? 너무 쉽죠? 답은 5번이고. 그래서, 이거 주장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주제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뭐 제목, 뭐 자라나는 자녀를 뭐 보존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건 제목이 될 것이고. 자, 12번 봅시다. 자, 단과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말을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많은 학생들은 lack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동사인데 명사도 되고요, 동사도 돼요. 부족하다 라는 뜻이에요. lack, 무엇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부족해.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인생의 경험이 부족해요. 뭔가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부족해요. 근데 뭐 하는 경험이 부족하냐면은 to imagine, 떠올릴, 상상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해요. 뭘 상상하는 거나? 네, 왔는데요. 아씨. 그러면은 요렇게. 뒤에 내 절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나눠보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산다, behave, 행동하다, 그리고 believe, 믿다, differently, 다르게. 그러면은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고, differently가 지금 동사 세 개를 전부 다 꾸며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믿는다라는 것을 상상할 만한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갖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배고픈데 밥이 없어? 그럼 라면을 먹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즈. 자,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협동하는 건데요. 근데 뭘 만드는가? 크리에이트 만든대요. 오덴티브리 진짜 방식을 만든대요. 진정한 방식을 만든대요. 그런데 어떤 방식인가? 왜 무슨 방법이라면 뭐 하는 방법인가 그게 나오잖아. 배우는 방법인데 누가 배우는가? 애들이 배우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투부정사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의 실제로는 아니다. 문법상으로는 아니지만 의미상으로는 얘가 동사고 얘가 의미상으로는 주어기 때문에 얘가 요거 하는 게 되겠죠. 학생들이 배우는 게 되겠죠. 학생들에게 배울 만한 진짜 방식을 제공한다. 근데 뭐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about places they have never experienced. 그들이 절대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소들에 대해서 배울 진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첫 문장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문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상상하는 기회가 인생의 경험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장소를 배울 장소를 제공하는 거니까 첫 문장에서는 문제를 알려주고 여기서는 이 문제는 이걸로 해결을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a cross national, national은 국가의이고 그 다음에 cross는 건너는 거, 가로지르는 거, 이게 저거잖아요. cross잖아. 국가 간의, 사이의 이런 뜻입니다. 국가 사이의, 근데 국가 간의 sharing은 공유예요. 근데 뭘 공유하는 거냐면 어디 사이에서 공유하냐면 betwee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가가지고 인스턴스 크로스네이션을 수요링이 주어 리빌드가 동사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디폴트는 다른이고 클라이밋은 기후죠. 날씨죠. 날씨가 다른 곳에 사는 초등학교 사이에 국가가 기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겁나 더운데 초등학교가 있고 겁나 추운데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갖고 추운데 사는 애들은 더운 애들은 어떻게 살까 하고 상상할 만한 경험이 없어. 더운데 사는 애들은 추운데 사는 애들이 어떻게 할지 걔네들은 패딩 입는 애들 사실 봤는데 이렇게 더운데 저렇게 두꺼운 옷을 왜 입지? 이런 식으로 상상할 만한 인생의 경험이 없어. 근데 이걸 온라인 콜라보로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운데 사는 애들, 추운데 사는 애들이 보여줬다. 근데 뭘 보여줬냐면은 학생들이야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질문이 너무 많았어. 뭐에 대해서? 스노우, 눈에 대해서. 그래갖고 요 눈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만한 애들 이 원스쿨은 더운데 있는 애들에서 추운 애들이겠어. 눈에 대해서 물어보는 애. 추운데 사는 애들 눈에 대해서 왜 물어봐? 지들이 뭔데? 다시 어디 했는데? 더운데 사는 애들. 더운데 사는 학생들은 눈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눈은 어떤 존재냐면은 걔네들이 never seen이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스노우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절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원스쿨은 더운 애들이 되겠죠. 자, 반면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반면에 파트너 스튜던트는 자 온라인 콜라보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교환하는 거고 2명 이상이 두 개 넘는 초등학교가 참여를 하겠지. 여기선 눈에 대해서 물어보는 애들은 더운데 사는 애들이지 파트너 애들은 더운데 사는 애들, 추운데 사는 애들. 추운데 사는 애들. 추운데 사는 애들은 트라이들 노력하려고 하는 거야. 이메이진 상상하려고 하는 거야. 오픈해요? 오픈에어는 이런 건물이에요. 벽은 있어. 지붕이 없어. 여기서 칠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이런 게 밖에서 보여. 더워가지고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더우니까 그 바람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야. 오픈에어.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year round schools. year round 1년 내내 돌아가는 이런 집이나 1년 내내 운영되는. 그래갖고 추운 데 사는 애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에 지붕이 없다고? 추워서 얼어 죽을 텐데? 학교가 1년 내내 돌아간다고? 집 앞에 우리 동네에는 일어났는데 눈이 한 2m 쌓이고 그럼 학교 못 가는 건데? 그럼 방학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1년 내내 학교가 돌아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정확히 그냥 이제 한국 말하면 사계절이 뚜렷하잖아. 여름이 졸라 더운 여름이 있고 졸라 추운 겨울이 있잖아. 우린 눈도 알고 졸라 더운 거야. 근데 너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눈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대. 근데 그거 인생에서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인가? 눈 본 적 없으면 죽나? 아니죠. 근데 마이너 디퍼런스라는 건 굉장히 사소한 차이야. 근데 눈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눈이 뭐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마이너 사소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작은 차이는 그 학생들한테는 작은 차이가 아니었어. 근데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never been exposed. exposed는 노출시키다 라는 얘기고요. exposed는 노출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to any difference error. error는 전혀라는 뜻이고 그 어떤 차이에도 어떤 다른 것에도 노출되어 본 적이 없는 애들한테는 작은 차이도 작은 게 아니야. 눈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거 우리 입장에서 눈 못 보면 죽나? 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차이도 걔한테는 우와 하얀데 차가워. 근데 손에 닿으니까 다 없어지네? 녹네? 물되네? 와 겁나 신기해.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걔네는 그런 작은 차이에도 어떤 차이에도 맨날 더운 데만 살았으니까 전혀 어떤 것에도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기분된 이 표현 별표치고요. 이거 뭐뭐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뭘 고려하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as a adult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성인으로서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일하게 될 거야. 어디에서 일하냐면은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이런 표현이 되겠죠. 국제적인 시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고려하면요. The more exposure 더 많은 노출을 그들이 받을수록 자, 이거 더비더비 용법 거죠. 비교급 2개 저기 해놓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A 저기 하면 할수록 B 할 것이다. A 할수록 B 더욱 B 하게 된다. A 할수록 더욱 B 한다. 자, 익스포저가 노출이라고 해서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말하는 노출이라는 거는 내가 몰랐었던 환경에 경험해보게 되는 게 있겠죠. 더운 데 사는 애들한테 눈을 한번 보여줬어. 얼음을 한번 보여줬어. 패딩을 한번 보여줬어. 그러면은 걔네들이 더 많은 노출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요? 다른 문화적인 방식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다른 문화적인 방식에 노출되게 되면 근데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내 글씨 보니까 받는 건데 지금 이 목적어가 이걸로 간 거지. 목적어가 여기로 간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다른 문화적인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그들은 더 성공적으로 일하게 될 거야. 여기서 왔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런 게 뭐냐면은 그 앞에 국제적인 시장에서 일한다. 국제적인 시장에서만 일하고 한국에 태어난 애는 한국에서만 일한다 아니다? 국제적이라는 거는 아니죠. 외국 나가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와 이렇게 한대 뭐 이렇게 한대 그런 식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아프리카 갔을 때 거기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고 비단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시베리아 간다고 쳐요. 겁나 추운 데 간다고 쳐. 와 시베리아에서는 겁나 추운 데서는 눈이 겁나 오면 축제를 한대.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지식이 쌓이면은 어른이 됐을 때 외국에서 더 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되겠죠. 몇 번이 뭘까요? 주장은 바로 해석입니다. 2번 다른 거 눈에 띄는 거 없어? 2번 아니고 5번. 자, 읽어봅시다.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지금 다른 나라에 사는 제도, 프레드도 우리 세계 시민이야. 동양인도 세계 시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근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과목을 새로 생기자 서브젝트 말 나온 적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교내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뭐 했어? 학교 안에서 했었나? 다른 나라 애들이랑 했잖아. 그리고 갈등이 있었나? 싸웠어? 아니죠. 교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차이까지는 요거 맞아요. 요거 소재니까.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문화 차이를 경험시키면 시킬수록 나중에 더 성공적인 어른으로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다시 2번 아닌 거 확인했어. 3, 4번 중에 뭐가 제일 정답이야? 4번. 3번 봅시다.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교육 시설이 모자라서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4번.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 다양한 문화 경험할 기회. 이거 기회 위에서는 뭘로 했어? 애들 만나고 있었나 실제로? 뭘로 했어? 두 번째 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했죠. 다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학생들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장려해야 된다? 상상한다라고 했지만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노출시켜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됐었었죠. 다음 장. (13번) 다음 글 주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fortunate는 운이 좋은 건데 운이 좋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setting only goals. 자, 큰 목표만 설정하는 것은 can be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overwhelming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overwhelming은 압도적인 거야. 압도적인. 근데 압도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는 편해, 마음이. 압도적인 편한가요, 마음이? 보니까 저거요. 막 시험 범위가 보니까 책 2번째 5번이야. 이거 굉장히 압도적으로 느껴져. 기분이 어떤 거야, 그러면? 안 좋아. 그리고 압도적인 압박감이 생겨.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워. 그래서 큰 목표만 설정하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것들은 큰 목표들만 설정하는 것은 큰 목표들은 빅골지 여기 되겠죠. 큰 목표들은 종종 뭐뭐를 요구하거든, 뭐뭐를 필요로 하거든. 뭐뭐를 필요로 하다, 뭐뭐를 요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를 필요로 하거든요. 나보다 타임.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해. 뭐보다 더 작은 목표보다. 그래서 큰 목표하고 작은 목표하고 서로 반대가 되고 있어요. 작은 목표는 시간과 에너지가 덜 들고 큰 목표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기 때문에 당황스러워, 부담스러워. 자, 그럼 큰 목표는 부담스럽고 작은 목표는 안 부담스러우니까 큰 목표 하라고 하겠어? 작은 목표 하라고 하겠어? 작은 목표 하라고 했죠. 그래서 break down large goals into smaller. break down A into B, A를 B로 쪼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큰 목표를 더 작은 목표로 쪼개라, break down 해라. more digestible, digest를 소화하다라는 뜻이고요. 소화 가능한. manageable, manage는 다루다고 다룰 수 있는. chunk, 이거 더 걸려주세요. 자, 겁나 부담스러운 이 커다란 목표를 쪼개가지고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겠어. 이 정도는 내가 대처할 수 있겠어. 다룰 수 있겠어. 이런 덩어리로 겁나 잘게 쪼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as you achieve each floor, 각각의 each 다음에는 단수 오는 거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었죠. 당신이 각각의 더 작은 목표를 성취하면서 당신은 느끼게 될 것이야. inspire는 동기를 부여하다, 뽕뽕 넣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inspired 됐대. 그러면은 내가 동기를 부여해주는 거야? 내가 동기를 부여받은 거야? 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진 거야? 하고 싶어진 거겠죠. 욕구가 하고 싶어진 거죠. 그리고 motivate 역시 동기 부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하기를 원하게 될 거야. 근데 뭘 계속하냐면 what is left, 남겨진 것이죠. 남겨진 것.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형태를 보면은 부사가 들어가 있어. 이거 무시하고 보면은 그냥 투부정사죠. 그래서 지금 큰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했나 지금 여기서? 큰 목표가 있는 것도 괜찮아. 근데 큰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쪼개가지고 작은 거 하나 하다 보면 더 큰 오버롤 전체적인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데 남겨진 것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한테 이만한 목표를 이거 이제 이거 처리해라라고 하면은 얘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갖고 쪼개라는 거 이렇게 쪼개가지고 겁나 잘게 쪼개.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이거 먼저 해.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해치우는 것보다 이거 했어. 그 다음은 이거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한 번 하기에는 작은 목표를 하고 있을 뿐이지만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더 큰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남겨진 것을 계속하고 싶어진다는 것이 작게 쪼개면. 자, 각각의 작은 성공은 당신에게 가져다 줄 텐데 성취감, 엄청난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트레멘더스,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막대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쪼개기 전에 이 큰 덩어리는 그냥 이거 큰 거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쪼개고 난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이거 했어, 하나 했어, 2개 했어, 3개 했어. 겁나 큰 목표에 비하면 얘는 족밥이지만 그래도 얘네 입장에서는 3개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래도 하나 했다, 아싸. 하나 했다, 아싸. 행복해, 성취감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신은 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아마 친구랑 좀 더 놀고 싶어. 그리고 당신은 아마 당신을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 하나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마 당신은 명상하거나 요가를 연습하는 데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쪼개기 전에 이만큼 목표가 있었을 때는 이거 하다가 말았어, 끝났네? 그럼 하다 만 거지만 쪼개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이만큼만 했어? 이만큼은 했어? 그리고 끊었다가 조금 쉬다가 이거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체는 겉보기에는 비록 뭐일지라도, 겉보기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겉보기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valid해요. 타당해요. 맞아요. 원리 가치 있어요. 가치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가끔 인생에서 더 작은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한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큰 목표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큰 목표가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큰 목표를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큰 목표를 뭐하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이루라고? 성취하라고. 뭘 어떻게 보죠? 큰 목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거를 다 이루라고? 네. 그럼 하나하나씩. 요점이 큰 목표를 소화 가능하고 다룰 수 있는 덩어리로 쪼개라는 거죠. 이게 핵심 문제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자, 몇 번인 것 같아요? 다 5번이죠. 졸라 쉽죠. 1번. Make a thorough plan. thorough, 이거 단어 꼭 알아두세요. know하고, do하고, thorough하고, 없었던 R이 생겼어. 없었던 O가 생겼어. 근데 전부 다 다른 뜻이죠. know는 비록 뭐가 있지? 접속사. do 전치사 뭐뭐를 통해서 thorough 형용사 철저. 그래서 make 만들어라 thorough plan to achieve your goal.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라. 2번 spend more time with friends. 친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응, 아니야. 3번. Increase the time you spend on your planning process. 계획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써라. 계획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얘기 아니죠. 4번. Find psychological stability. 이거는 안정성이라는 뜻이고요. psychological 이거는 심리적인 뜻이에요. 정신적인 뜻이에요. 뚜루. 세팅업 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아니죠. 5번. divide. 나눠라. 작은 목표를 몇 개의 작은 목표로 나눠라. 쪼개라. 큰 목표를 달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큰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쪼개서 나눠라. 그런 얘기가 되고 있죠. 자, 14번. 다음번에 주제로 가장 접근한 것은 주제. 그냥 풀어봐. 숙제를 안 하고 그냥 이거 해설만 듣는 거는 큰 의미가 별로 없어. 아,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다. 15번. 번 잡았고 앞으로 돌아가고 이거 한 1분 읽어보고 대충 뭐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예상을 해봐봐.
감이 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건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뭔 거 같아? 그냥 뭔 거 같은데 이런 거 느끼면 별로 아예 없어. 이해하는 사람들이 응. 사람들이. 저. 되게 자꾸 많은 응? 빌리브만 넘어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하고 빌리브, 믿음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스토리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이야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서영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서영의 동호를 하나 알려줄게. 자, 잭이라는 애가 있었어. 얘는 가난했고 존이라는 어머가 있었어. 얘는 돈이 많아. 얘는 가난해. 그리고 근데 잭은 가난한 주제에 애들이 엄청 많았어. 저는 애가 없어. 그리고 그때 잭은 착했어. 저는 나쁜 놈이야. 돈은 많이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여우라고 합시다. 여우가 한 마리 잭한테 왔었는데 저기 했어. 얘가 보니까 다리가 닫혀 있었어. 그래서 잭은 다리 다친 여우를 도와줬어. 그랬더니 여우가 나무 씨앗을 하나 줬어. 잭은 나무 씨앗을 줬고 졸라 잘 자랐어. 근데 여기서 비싼 것들이 나왔고 존이 그 말을 듣고 여우가 나무 씨를 물어주면 비싼 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뜬금없이 여우를 잡아다가 다리 부러뜨리고 치료해줬어. 여우가 나무 씨를 갖다 줬는데 여기서는 막 유령 나와가지고 존을 괴롭혀줬어. 지금 이름만 바뀌었고 지금 뭐가 되게 비슷한 얘기지 않냐? 뭐야? 흥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깐만, 흥분을보에서는 그럼 교훈이 뭐야? 권선지가 착하게 살아라 뭐 대충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은 흥부놀부 이야기에는 자동으로 권선징악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내용이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스토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르는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 뭔지 모르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찾는데 being commented BPP니까 수동태잖아. 그 위에 언급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언급되고 있는 믿음을 찾는데 이거 찾다. 글씨를 자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믿음을 찾아. 이야기랑 믿음을 찾는 게 뭔 소리냐면 그래서 너 동화라고 이렇게 깔고 그래서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교훈이 뭐지?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나기 같은 게 재미가 없는 이유는 흐릿해. 되게 교훈도 잘 모르겠어. 약간 나한테 재미없다니까. 남자 소나기 알지?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어떤 여자 만났는데 얘가 죽고 막 그러잖아. 여자 죽고 끝나잖아. 근데 아니 봤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모르겠어. 근데 흥분은 굉장히 뚜렷하지. 잭과 존 얘기도 굉장히 뚜렷하죠. 근데 너는 흥분을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존과 잭 얘기는 몰랐잖아. 근데 들었을 때 이거 흥분을부가 되게 비슷하니까 흥분을부가 권선징악이었던 것처럼 잭과 존 얘기 뜻이 뭐야? 잭과 존 얘기를 들으면은 권선징악을 찾는다고. 어떤 이야기도 아주 많은 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안에 내재돼. 안에 있다는 얘기야. 흥분을부가 권선징악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의부가 혼나기 전까지만 해도 흥분은 가난한데 애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옛날에 유머로는 가난하면 애를 많이 낳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런 농담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가난하면 놀부처럼 살아야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 그치만 어떤 사람이 listen to a find 뭐 how does 어떤 사람 그 어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잭과 존이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뭔 얘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믿음을 찾아야 돼. 믿음을 찾아. 근데 뭘 찾냐면은 자 내가 존과 잭 얘기를 썼을 때 너는 적의 권선징악인지 어떻게 알았어? 내용 들어보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찾았어. 권선징악이라는 코드를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 이거 실제 있는 얘기 아니야. 내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야. 근데 알고 있는,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 믿음을 찾았단 말이야. 자,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새로운 걸 듣고 있어. 근데 너는 지금 잭과 존 얘기 들으면서 존하고 잭한테 온전히 100%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너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간단 말이야. 이미 알고 있는 finding,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relevant 이거 관련이 있는 이런 뜻이야. 상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형과 동생이 나왔어. 동생이 착하고 돈이 없어. 형은 못 됐고 돈이 많아. 관련이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찾는다고. 존하고 쟤고, 우와, 존이 뭐 그렇다고? 우와, 쟤기 어떻다고? 우와, 어떡하지? 이렇게 100%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가지고 간다. 관련이 있는 것에서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주 많은 믿음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인덱스들, 이번에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색인이 되어 있어. 서브젝트가 그 주제에 따라서. 헨리 얘기 뭔지 알지? 네.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나왔었는데 호랑이가 뭐 떡 하나 줄 안전없이 해가지고 동아줄 뭐 했는데 이게 떨어져주고 막 그러잖아. 그거 오누이 뭐 간에 뭐를 강조하는 거였어? 형제 간에 우애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아까처럼 권선징악 이야기고 뭐 신데렐라 뭐 보통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타났을 때, 존과 잭 얘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시도해본다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그것과 관련 있는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그 믿음에 붙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권선징악에 달려있는 이야기를 찾아. 흥분을 찾아. 그리고 비교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이야기하고 비교해. 존과 잭이랑 흥분을 비교해요.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처리하고 있는 거라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존과 잭에 대해서 너가 막 처리하는 거지, 머릿속으로. 존과 잭. 근데 이거 이미 머릿속, 기억 속에 있는 흥분을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 똑같은 거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의 이해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나타날 때, 우리 이해는 된다는 그 시점에서 내가 여우가 나무씨를 물러줘가지고 너가 이거 흥분을 뭐 껍데기만 바꾸고내라고 그걸 깨달은 그 순간에 그 시점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이해는 기능이 된다는 거지. 다시 오래된 이야기의 기능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 머릿속에 있었던 흥분을보는 존버식 이야기를 안 들어도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한 거잖아. 그 시점에서 기능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래된 이야기가 기능을 발휘했다. 보이게 된 거죠. 이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그 연관된 이야기를 찾고 나면은 여우를 까치로 바꾸는데 그냥 흥분으로 뿐만이라고 깨닫는 그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더 나아가서 처리할 필요가 없대. 더 뒤에 더 안 들어도 알잖아. 그것은 즉
다른 믿음을 찾는 과정이에요. 정보가 제기 흥분으로 똑같다고 생각하기 직전까지는 저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뭐지? 하고 서치 찾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흥분으로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멈춰버린다. 거의 자 이제 다 찾아봐. 찾았어요. 몇 번이야? 3번만. 다른 건 없어? 1번 아니면 3번. 1번 아니면 3번. 자, 읽어봅시다. The usual new story in understanding a old story. 오래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의 사용법. 뭐가 바뀐 거잖아요. 오래된 이야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사용하네.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래된 이야기를 사용하는 거겠죠. 자, 2번. 한계. 근데 뭐 한계냐면은 우리 기억 능력의 한계인데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기억력의 한계. 우리 기억력이 딸려서 이야기를 못 돌리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3번. 영향력이야.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영향력. 원래 있었던 얘기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는 그 상태에서 멈춰버렸지. 새로운 이야기는 영향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어. 3번까지 제꼈어. 4번.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이라는 뜻이야. 스트래티지. 전략. 근데 뭐 하는 거냐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거 있었나? 그런 얘기 아니죠. 5번 보면은 역할이야. 우리의 이그지스트 존재하는 믿음들이야. 그럼 원래 존재하는 믿음의 역할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새 이야기가 역할이 있었어? 오래된 이야기가 역할이 있었어? 오래된 이야기가 역할이 있었지. 새 이야기 이해하는 데서 역할이 있었고 도움을 준 거잖아. 새로운 이야기를 컴프렌딩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래 있었던 믿음의 역할이 된다는 거. 답은 5번이지. 자, 15번은 몇 번이라고 했나? 15번에 2번이라 했어. 2번.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까지 봅시다. 자, as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자, 기술적인 혁명이 gather's pace. gather's 모으다는 뜻이고요. pace는 속도야. 근데 이거 점점 그냥 빨라지는 얘기가 되겠죠. 기술 혁명이 점점 빨라지면서 교육과 훈련은 몸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 수동태잖아요. 그리고 교육이랑 훈련은 생각이 되고 있어. 사람들이 교육이랑 훈련을 뭐로 생각하냐면은 the answer to everything. 모든 것의 정답으로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걔가 뭘 잘못해? 가르치면 돼. 뭘 잘못해? 훈련시키면 돼. 뭐만 하면 그냥 무조건. 걔가 뭐 100m를 5초에 못 뛰어? 훈련시키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모든 것의 정답은 교육과 훈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그들이 그렇긴 해. 그치만 우리는 이해해야 돼. 우리는 이해해야 돼.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해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질문이라는 거는 the most important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교육이랑 훈련이 모든 것을 해답인 건 맞아. 그치만 우리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educating more people, educate 아까 교육시킨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 여기 지금 이렇게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는 vital하다. 정말 중요하다. 자, vital이라는 거 이거 중요한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럼 important랑 똑같네.
그리고 이런 거에서 critical 정말 치명적이다 중요하다 crucial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key라는 것도 있어. vital까지 포함해서 중요한이라는 단어는 요 5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한 번에 요거 넣으면 다음에 저거 나오고 이거 이번에 외부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외부 질문 할 때도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이제 들어간 거 보면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까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한 60년대라고 쳐. 60년대라고 쳐. 자, 요때는 고등학교 졸업, 60년대에 고등학생이면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겠지. 60년대 학생이 얼마, 뭐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갔을까요? 고등학교 많이 갔을까? 고등학교 거의 안 갔겠죠. 고등학생은 전체 학생들 중에서 요 정도 됐다라고 쳐. 근데 지금 2020년대잖아. 60년 전.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이만큼 있으면은 고등학교 아닌 애들이 얼마나 있어? 고등학생이야. 그러면은 교육시키는 대상이 원래는 요만 했는데 이만해졌잖아.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킨 거죠. 그리고 뭐 한 중학생 한 이만큼 됐다고 쳐. 근데 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한국에서 요 정도 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뭐 인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대학생 전체 다 있잖아. 그거 가는 거 얼마큼 될까? 이 정도라고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가 고등학생이자 대학생이야. 고등학생 60년대는 고등학생 요거밖에 안 되는 대학생 얼마나 있을까? 요만큼? 이렇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게 됐지.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도 교육하게 되었지. 자, 다시. 더 more people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 맞죠? 그리고 and to much higher standard 더 높은 기준으로까지 훨씬 높은 기준까지 교육시키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높은 수준까지 교육시키게 됐잖아. 이거 이해했지? 는 중요하다. 그치만 우리는 또한 그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다르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주장 나오는 거에서 어쩌고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지금 요 문제의 핵심 문제예요.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랑.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present expansion, 현재의 expansion은 확장이라는 뜻이야. 확장이야. 뭐가 확장됐냐면은 교육의 범위가 확장이 됐죠. 대학생은 한 이만큼 커졌잖아. 고등학생도 한 이만큼 커졌잖아. 가르치는 범위가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확장은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misconception, 오해에서 잘못 이해한 거에서 기초되어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다르게 가르쳐준다는 건 뭔지 알겠어? 근데 지금 확장시켰어. 이거는 기본적인 오해, 잘못 이해한 거에 기반합니다.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은 confusion, 혼동이죠. 혼란스러운 점. 혼동이죠. 아카데미 어빌리티, 학술적인 능력이야. 근데 뭐라? 지능이야. 학술적인 능력과 지능을 혼동하는 거예요. 학술적인 능력이 뭔 것 같아? 학술적인 능력이 뭐야? 학교에서 학술적인 능력이 높은 애는 어떤 애야? 공부 잘하는 애. 그럼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해봐. 공부 잘하는 애는 뭐하냐? 지지. 아니 더 어려운 거잖아. 더 쉽게 얘기해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는? 행복한.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구체적인 거. 공부 잘한다는 기준을 뭘로 보는? 점수를 보잖아요.
학술적 능력 이거는 그냥 학교 점수야 점수. 그리고 이건 지능이에요. 실제로 똑똑한 거예요. 근데 두 개가 혼동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학술적 능력하고 지능이 같다고 보는 거야? 다르다고 보는 거야? 학술적인 능력이랑 지능하고 혼동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저기가 이 꼴이야? 아니 꼴이야? 어? 두 개가 혼동했다고 하는데 김동현하고 김소연하고 혼동했다고 하면 둘이 같은 사람인가? 다르다고 보죠. 다르다고 보여가지고. 다르다고 보면은 점수가 높아도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똑똑해도 점수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머리가 좋은 거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랑은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지금 좀 빡센 거 안 돼요. 여기 좀 맞아봅시다. 다시 점수 높은 거하고 머리 좋은 거랑은 같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for years 이거는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야. 오랫동안 학술적인 능력 이거 그냥 이제부터 점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봐. 오랫동안 점수는 지능하고 콘플레이트 되었대. 하나로 합쳐졌대. 머리 좋은 거하고 점수가 하나로 합쳐졌대. 그러면은 점수 높은 애가 똑똑한 애라는 얘기가 되겠지. 예전까지는. 근데 그게 혼동이라고 하니까 글쓴이가 보기에는 점수하고 뭐 똑똑한 거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 자, 그리고 이 생각은 지금까지 institutionalized 되었대요. institution은 제도라는 뜻이야. 라이즈 제도화 되었대. 제도화 되었다는 얘기는 고등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뭘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은 시험 체계, 시험 그리고 선발 과정 그리고 선생님 교육 뭐 이런 것들 이건 다 중요하잖아. 이런 과정에서 제도화가 됐대. 그래서 이 컨퓨전 잘못된 믿음은 한번 남았어. 이 잘못된 믿음은 점수가 높은 애가 똑똑하다라고 이거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이게 좋다고 이게 지금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 완전 틀리다고. 결과적으로 매우 똑똑한 사람들은 have passed through education 교육 과정을 지나왔대.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글쓴이가 말하는 똑똑한 사람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데도 똑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똑똑하지 않구나. 인텔리전트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마쳤대. 그래서 실제로는 학교 점수가 안 나와도 똑똑할 수 있는데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나는 안 똑똑해 하고 교육과정이 끝났대. 많은 학술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 다른 능력을 절대 찾지 못했대. 왜? 점수가 높으니까 너는 공부 잘하네, 똑똑해, 그럼 계속 공부해?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똑똑한 거, 점수 잘 나오는 거 전부 다 다른 얘기인데 점수 높으니까 똑똑하네, 점수 안 나오면 그냥 멍청하네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result 결과들이야. 근데 뭐에서 결과냐면은 poor understanding 평가 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해서 오는 결과. 평가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 2번 raise 방법인데요. 학술적인 능력과 지능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돼요. 3번 correlation 상호 연관관계야. 근데 뭐라고 물어보면 학술적 능력과 지능의 관계인데 이것도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겠지만 얘는 아니에요. 4번 이 본문에서 결국 그러면은 점수 잘 나오는 거하고 똑똑한 거하고 이거를 다른데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비판하는 거잖아. 두 개를 나누자 그러니까 다르게 가르치자 그 얘기입니다. 4번 인플루언스 영향력인데요. education 교육의 영향력이야. 근데 어디냐면은 기술혁명에서의 교육의 영향력 헛소리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 왜 5번이 답인가? 문제야. 무슨 문제냐면은 컨퓨징 혼동하는 것에서 오는 거야. 학술적인 능력과 지능의
혼동했더니 생기는 문제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업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오세요.